AI가 설비 투자 영역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영역에서도 돈이 된다는 사실이 오늘 팔란티어의 강력한 어닝 서프라이즈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시간외에서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며 AI 버블 논쟁은 사그라들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메타와 오라클에 이어 알파벳까지 AI 투자에 천문학적인 채권 발행을 추진하면서 과잉 투자와 채권 시장 과열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증권부 정지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오늘 팔란티어 실적이 주는 의미가 좀 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대표 기업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올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 순매수 10위권에 랭크돼 있기 때문에 좀 인기가 높은 주식이기도 합니다. 이 3분기 실적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일단 전체 매출은 11억 8천만 달러를 기록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3% 증가했고요. 순이익도 4억 7,560만 달러를 보여서 같은 기간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는 모두 시장 예상치를 상회한 수치입니다. 네. 이 팔란티어는 이제는 뭐 투자자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간단히 말해서 AI 솔루션을 판매합니다. 정부나 기업이 가진 수많은 데이터를 인공지능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줍니다. 이 기업에 판매하는 솔루션을 이제 파운드리라고 하는데 이 파운드리의 LM, 그러니까 대규모 언어 모델을 얹힌 게 AIP 인공지능 플랫폼이라는 겁니다. 국내에서도 뭐 KT 같은 기업들이 도입해서 쓰고 있죠. 네. 이 3분기에 팔란티어 고객사가 이제 911개로 나타나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 늘었습니다. 이 미국 정부 계약으로 사업을 시작했던 팔란티어이기 때문에 여전히 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긴 합니다. 그럼에도 계속 AIP 고객사가 늘면서 민간 매출 성장세가 좀 가파른데요. 3분기에만 민간 매출이 5억 4,800만 달러로 같은 기간 73% 늘었는데 미국 내 민간 매출만 따지면은 121% 증가하면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 팔란티어 민간 매출 증가는 하드웨어를 넘어서 소프트웨어까지 AI의 외형 성장이 계속되고 있다는 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팔란티어의 올해 연간 매출 추정치는 월가 예상치를 보다 높은 44억 달러로 추정이 됩니다. 네. 그런데도 시간외에서 상승분을 지금 모두 반납을 했는데 AI 버블 논란을 충분히 잠재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일단 가파른 주가 상승에 따라서 재료 소진이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이제 팔란티어만 봐도 올해 주가가 170% 이상 올랐거든요. 네. 이게 팔란티어 현재 주가 수익 비율, 그러니까 PER을 따지면 670배 정도 됩니다. 지금 말도 안 되는 수치이긴 하죠. 엔비디아는 당연하고 테슬라보다도 2배 이상 높은 수치인데 당장 호실적이라 하지만 분기 매출만 보면 우리 돈으로 1조 7천억 원 수준입니다. 단순하게 비교하면 삼성전자의 3분기 매출이 86조 원인데 시가총액이 11만 전자 기준으로도 팔란티어가 더 큽니다. 당연하게도 월가에서는 경고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알렉스 카프 팔란티어 최고 경영자는 주주 소환을 통해서 이 거대한 기업이 쉼없이 성장할 것이라는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월가에서 당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더 저렴한 AI 주식으로 갈아타라는 월가 전문가들의 분석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한 건데요. 그러면서도 컨콜에서는 TV를 켜고 팔란티어에 투자하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불행한지 확인해 보라면서 약간 조롱 섞인 말도 했기도 했습니다. 예. 이 내일은 AMD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고요. 현지 시간 이달 19일에는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실적이 나옵니다. 이미 미국 증시에서는 빅테크들의 불안한 강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앞서 이제 아마존과 구글, MS 메타 등이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에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빅테크들 모두 3분기 모두 호실적을 보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AI 붐이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에 투자자들이 안심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표출되고 있는데 이 빅테크들이 모두 빚까지 떠안으면서 공격적으로 AI 인프라 지출을 늘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AI 설비 투자를 하려고 회사채를 수십조 원씩 발행하는 빅테크들이 하나둘씩 지금 늘고 있는데 이게 다른 기업들의 자금 경색으로까지 나타날 정도라고 합니다. 과잉 투자를 좀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있죠? 그렇습니다.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은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이 유로본드 유럽 시장에서 64억 유로 그리고 달러 시장에서는 175억 달러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한다고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총합 한 36조 원 수준입니다. 네. 앞서 메타가 300억 달러 그리고 오라클이 180억 달러의 채권을 발행하겠다고 밝혔다는 점에서 빅테크들이 이제 빚까지 지면서 AI 투자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9월과 10월 2달 동안 AI 관련 부채가 750억 달러에 달한다면서 이제는 빅테크들이 자체 현금 흐름만으로 이 AI 자본 지출을 감당하기에는 한계에 직면했다라고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올해와 내년에 인공지능 자본 지출이 이들 빅테크들의 현금 흐름에
96%에 달할 것이란 추정도 내놓기도 했습니다. 메타의 경우에는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채권 발행 소식 때문에 주가가 급락한 바 있기도 하죠. 이 복잡한 LLM을 학습할 수 있는 100메가와트급,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라고 부르는 것을 구축하는데 물산도 한 7조 원 정도 든다고 하잖아요. SK랑 합작하는. 이보다 더 큰 국가 단위급 1기가와트급 데이터 센터는 수십조 원이 듭니다. 엔비디아 추정으로는 뭐 500억 달러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이들 기업이 발행한 빚으로만 1기가와트급 데이터 센터를 건설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인공지능 투자에 대한 빅테크들의 확신과 이 시장의 경고 사이의 불안감이 벌써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팔란티어의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는 이 인공지능 서비스의 확산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해주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빅테크들의 과열된 투자와는 실제 서비스가 확산되는 것은 괴리가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기도 합니다. 네, 증권가에서는 지금 SK 하이닉스 목표가를 100만 원까지 제시를 하고 있는데 정작 주가는 60만 원을 깨고 지금 조정을 받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AI 버블 논란으로 혼란스러운 시장 상황 지금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정재훈 기자였습니다.